매일 최소 10명의 노인이 욕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그것이 바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목욕과 쓰러짐이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냄새 문제일 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의 일부 부위는 99%의 노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씻거나 자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단순히 깨끗이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쇠약한 몸과 100세까지 건강한 몸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고 돌봐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몸에서 황금 부위라 불릴 5곳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단 5분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비밀입니다. 소화를 돕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숙면을 취하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놀라실 겁니다. 평생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늘 방치된 부위였고 그곳이 바로 당신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지켜줄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단 몇 분만 꾸준히 실천하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5번째 위치는 바로 손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시나요? 아마도 굉장히 자주일 겁니다. 한국인은 원래 청결하기로 유명하죠. 어떤 분들은 매 식사 전후,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을 올바르게 깨우는 세척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작은 손바닥 안에는 수천 개의 신경이 존재해 모든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 하나에 우리 몸 전체를 축소한 지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의 70대 환자 김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도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과 의원을 이곳저곳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손을 다른 방법으로 씻어보세요. 목욕할 때 그냥 비누칠만 하지 말고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손을 치듯 씻고 엄지와 검지 사이 혈자리를 꼭 눌러주세요.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2주 후 그는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속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듣기에는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으며 위, 간, 심장, 폐, 소화기관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계가 즉시 반응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내장이 더 리듬 있게 작동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바닥을 올바르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손은 마치 집안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집안의 불이 환하게 켜지고 끄면 집 전체가 캄캄해집니다. 우리의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방치되면 그 스위치는 결코 켜지지 않고 몸은 점점 지쳐가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 손을 내밀고 30초 동안 힘차게 손을 치세요. 들리는 짝짝 소리는 단순히 손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몸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즉 합곡혈을 세게 눌러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반대편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손을 만졌을 때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위치는 바로 무릎 뒤쪽, 즉 오금입니다. 목욕할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오금을 꼼꼼히 문지르시나요? 대부분은 대충 물만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충분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은 다리의 배수구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붓고 걷기가 무거워지고 무릎이 아프며 심지어 몇 주 만에 힘이 빠져 걸을 수조차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 후반의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저녁만 되면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그저 다리를 높이 올려놓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2주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지친 얼굴로 다리에 전혀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오금을 만져보니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배수구가 막혀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불필요한 체액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다리가 점점 더 약해진 것입니다. 제가 따뜻한 물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오금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림프절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속 쓰레기 처리장과도 같습니다. 노폐물, 세균, 불순물을 모아 순환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곳이 막히면 쓰레기가 쌓여 붓기와 염증을 일으키고 무릎이 아프며 심지어 다리 전체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집니다. 임상적으로 단 1분간 오금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려 더러운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샤워할 때 샤워기 물줄기를 무릎 뒤쪽에 직접 대고 따뜻한 물이 30초 동안 오금을 흘러내리게 하십시오. 그 다음 손가락을 오금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약 30초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딱딱한 덩어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그것은 오금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리는 독립의 뿌리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만 직접 장도 보고 계단도 오르며 손주와 함께 공원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교차로입니다. 상체에서 내려오는 혈류와 하체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만나는 곳이죠. 이 교차로가 뚫려 있으면 몸은 매끄럽게 돌아가지만 막히면 흐름이 차단되어 하체가 차갑게 식고 다리가 점점 약해지며 밤에 자주 소변을 보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쇠약해집니다. 저는 광주에서 70대 노인 한 분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신 그분은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해 아침이면 지쳐있고 식사 맛도 전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진찰할 때 그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교차로가 막혔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쏘여주고 손으로 몇 번 가볍게 눌러준 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은 환해지고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갑니다. 아침까지 깊이 자고 몸이 젊어진 것처럼 건강합니다. 왜 사타구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곳이 몸 전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콩알만한 이 림프절들이 면역력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잘 작동할 때 몸은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암세포까지 더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사타구니의 림프 흐름이 막히면 방어체계 전체가 약해집니다. 혈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해 다리가 차갑게 식고 근육은 빨리 힘을 잃으며 움직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타구니의 냉기가 오래 지속되면 활동 수명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속옷 라인을 따라 사타구니 좌우에 각각 30초 정도 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눌러주되 약 5초씩 5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약 10번 쓸어내리면 흐름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모두 합쳐 1분 남짓이지만 그 효과는 하체,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부위라고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혈액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목덜미입니다. 지금 당장 목덜미를 만져보십시오. 만약 딱딱하고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은 뇌로 충분히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건망증이 시작되고 어지럼증이 잦아지며 결국 치매 위험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망각 뒤에는 뇌로 가는 유일한 길목, 바로 목덜미가 막혀 있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뭘 하려던 건지 금세 잊어버려요. 심지어 손주 이름도 잘못 불러서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목덜미에 손을 대보니 돌처럼 굳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피가 막혀 뇌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만 풀리면 머리가 훨씬 맑아질 겁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하신 후 다시 찾아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이제는 손주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일도 없답니다. 이것은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오직 하나의 길로만 피를 공급받는데 그 길이 바로 목, 특히 목덜미입니다. 만약 목덜미 근육이 굳어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37%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도시가 에너지 공급의 일부를 잃는다면 모든 활동이 멈추듯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목욕할 때 샤워기 물줄기를 목덜미에 직접 대고 뜨거운 물을 1분간 흘려보내십시오. 열기가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열어 혈류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목욕 후에는 양손을 목덜미에 대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 1분간 쓸어 올리십시오. 강하게 주무를 필요는 없고 편안할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목 뻣뻣함, 순간적인 어지럼증 같은 작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뇌로 가는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위치는 명치입니다. 우리 몸 한가운데 대부분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건강 전체의 중앙 보일러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치, 즉 흉골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은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소화불량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명치가 굳으면 몸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식사도 맛이 없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60이 넘은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절망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가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어요. 밤새 눈을 감고 있어도 전혀 잠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의 명치 부위에 손을 얹어보니 단단한 덩어리가 돌처럼 굳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잠이 돌아올 것입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시에 따라 해보셨습니다. 단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약도 없이 단숨에 푹 잤습니다. 이렇게 잘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명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긴장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이 부위의 근육이 단단히 수축되어 마치 밸브가 꽉 잠긴 것처럼 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은 불편해지고 위가 무겁게 눌리며 뇌는 이완되지 못해 잠에 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명치가 따뜻해지고 풀리면 몸은 즉시 안전 신호를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소화가 편안해지고 수면은 깊고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명치가 단단하거나 굳어 있는 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불면증과 소화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 이 부위를 꾸준히 자극하기만 해도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불면증이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수많은 환자에서 확인했습니다. 목욕 후 몸이 따뜻할 때 두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십시오. 따뜻함이 퍼져나가면서 몸의 중앙 보일러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겨보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십시오. 단 2분이지만 그 사이 몸은 이완 신호를 받아 머리는 차분해지고 위장은 가벼워지며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황금 부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목욕할 때 넘어짐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3명 중 1명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욕실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수만 건이 매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며 이는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욕실 입구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매트 하나가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 손잡이는 기력이 약한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모든 사람의 동반자입니다.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반드시 손잡이를 꽉 잡으십시오. 식사 직후나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로 몰리는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액이 더욱 분산되고 심장과 뇌가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일으키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37-39대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발부터 차례대로 적신 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머리나 가슴에 곧바로 끼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안전의 열쇠는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몸이 지나치게 피곤할 때는 목욕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이 지난 뒤 몸이 편안하면서도 에너지가 충분할 때입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5가지 황금 부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 수천 개의 신경이 내장과 연결되어 있는 곳. 손을 올바르게 돌보면 소화가 잘 되고 혈액이 원활히 흐릅니다. 오금. 몸의 독소 배출구. 매일 풀어주면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붓기와 통증이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사타구니. 상체와 하체의 혈액이 만나는 교차로. 따뜻하게 유지하고 제대로 자극하면 몸은 유연하고 따뜻해지며 야간뇨가 줄고 지속적인 활동력이 유지됩니다. 목덜미. 뇌로 가는 유일한 혈액 통로. 막힘이 없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건망증과 치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명치. 몸의 중앙 보일러. 잘 관리하면 깊은 잠, 원활한 소화, 안정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바로 목욕 시간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을 손에 흘려보내고 가볍게 두드리며 혈자리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무릎 뒤 오금에 물을 쏘여주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흘려보내고 눌러주며 쓸어내립니다. 이제 목덜미로 올라가 뜨거운 물줄기로 뻣뻣함을 풀어주고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따뜻해졌을 때 손을 명치에 올려 원을 그리며 호흡을 깊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당당하고 강하게 손자와 산책하고 요리하고 함께 놀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친구와 가족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20년을 더 건네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건강과 장수의 비결들을 놓치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황금 같은 수명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